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기존 추세가 계속해서 질질질질질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이런 기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기존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인 어떤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좀 완화되니까 완화되면서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이런 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어떤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인 투기적인 이유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오늘이 지금 12월 27일인데 올해 몇 거래일 안 남았잖아요. 윈도우 드레싱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월말, 연말, 종가관리, 올해는 희망찬 종가로 뭐 끝을 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어떤 그런 투기적인 것들이 같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더욱더 지금 기존 추세를 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금리 더 떨어지고 주식 더 올라가고 달러 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뭐 지금 그 이야기 해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딱히 뭐 대응할 거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위험 관리나 잘하고 현금 비중 잘 관리하고 뭐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노리면서 이렇게 뭐 시간 잘 보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하여튼 뭐 그래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상황이. 지금 이 주식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적당히 오르면은 뭐 추격도 되는데 이미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여기서 차라리 조정이 한번 쿵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뭐 기존 추세를 따라가시든지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뒤늦게 주식을 산다, 이 추격의 의미밖에 없거든요. 이게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조정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뭐 추세 전환을 기다리거나 뭔가 이제 하여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룰루라를 하고 있는 거는 저 밑에서 이런 추세를 한번 추종했던 분들이,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뭐 지금 딱히 뭐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표현드리고 있죠.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금리와 달러는 방향만 반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 지속되고 있으니까 뭐 시간 잘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위험 관리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쯤에서 좀 이런 이야기, 뭐 올해를 정리하는 뭐 이런 이야기 좀 한번 할까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 IMF 때 기억하시죠?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죠? 주식도 싸고 아파트도 싸고 뭐 하여튼 뭐 각종 뭐 상가 건물도 싸고 모든 게 다 쌌습니다. 그때 주식을 투자했거나 그때 뭐 투자를 했으면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혹은 IMF 때 막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해가고 굉장히 쌌을 때, 이때 사람들이 싼 걸 몰라서, 이때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걸 몰라서 투자를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리긴 했거든요. 이 바닥에서 사람들이 매력적인 걸 아는데, 너무나 아파트가 싸고 너무나 주식이 싸고 삼성전자가 싸고 이런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손가락 빨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왜 기회를 못 잡았냐, 돈이 없어서 못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싼데?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주식이 떨어지거나 혹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막 미리 산 거예요. 미리 막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상 엄청나게 대폭락했을 때는 내가 이제 기회를 잡고 싶어도 현금이 없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도 솔직히 저는 이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97년 IMF 때나 아니면 2008년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나 지금 증시, 지금 금융시장, 뭐 이게 방향만 반대죠. 방향이 이제 이때는 안 좋은 쪽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쪽인데, 방향만 반대지 솔직히 지금과 이때와 저는 어떤 뭐 투자자가 대응하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때는 공포가 지금 작용을 하는 시장이라면 지금은 어떤 기쁨과 욕심이 작용을 하는 거긴 한데, 솔직히 공포나 욕심이나 저는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이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포도 어쨌든 약간 비이성인 거고, 욕심 이런 것도 비이성인 거고, 결과적으로 비이성인데 기분이 좋냐 아니면 뭐 무섭냐 이 정도 차이긴 한데, 어쨌든 뭐 제 생각에는 뭐 근본적으로는 그 두 개는 비슷한 감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대응도 지금 이때 대응하는 거나 지금 대응하는 거나 저는 뭐 비슷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지금은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안 사면 거지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포모라는 표현을 막 쓰고 있죠.
하여튼 이때는 공포가 이때는 뭐 돈도 없고 뭐 혹은 뭐 공포에 사로잡혀 갖고 주식을 사지 못하고 투자를 못하고 그렇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감정이나 지금 느끼는 이런 포모나 이런 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이성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거, 이렇게 위험 관리 잘하면서 또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여기서 시간 잘 보내는 거, 이런 게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분명히 돈은 안 됩니다. 아유, 저 주식 올라가는 거 저거 내가 지금 샀으면, 며칠 전에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됐는데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뭐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시간 잘 보내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떤 습관,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막 추격을 하거나 그런 건 당장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뭐 어떤 미래에 정말 극심한 때가 왔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게 나쁜 습관이 돼가지고 오히려 큰 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거로도 또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유사한 때인 것 같아. 방향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런 때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제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올해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내내 사실 뭐 저의 생각과 좀 시장이 좀 반대로 간 케이스인데, 올해는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케이스가 된 건데요. 작년은 좋았고 올해는 좀 안 좋았고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뭐 저는 올해 굉장히 만족합니다. 뭐 올해 돈을 못 벌었는데 뭐가 만족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투자 습관 만들기다라는 겁니다. 좋은 투자 습관 만들기. 올해 제가 돈 벌고 뭐 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올해 돈을 벌었다고 내년부터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 올해 돈을 벌었든 올해 돈을 못 벌었든 저는 어쨌든 평생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건데, 평생 제 직업을 투자자로서 생각하면서 쭉 살아갈 건데, 평생 투자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좋은 투자 습관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저는 어떤 좀 좋은 거를 좀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아무튼 시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 이런 와중에도 저는 사실 그다지 크게 손해본 거 없거든요. 뭐 물론 시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는 봤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말씀드렸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고요. 이것만 해도 저는 오늘 굉장히 올해 전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미리 막 질러갖고 위험 관리 안 해가지고 지금쯤이면은 시장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랐으니까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개털됐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근데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거의 손해 안 보고, 시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랐던 거에 비하면은 거의 손해 안 보고 하여튼 현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점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올해를 잘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내년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좀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 안 까먹었으니까, 올해 안 까먹고 미천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내년에 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뭐 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좀 많이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이 정도 버텼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돈은 잘 못 벌었죠. 돈은 못 벌었기 때문에 좀 씁쓸할 수도 있으나, 근데 뭐 어쨌든 조금 못 벌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좋은 투자 습관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위험 관리 잘하고 있고, 시장의 생각이 저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틴 거, 저는 하여튼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만족한 한 해를 보냈다 뭐 생각을 합니다. 쭉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체크하고, 오늘 밤에 할 일들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 없었죠. 그냥 어떤 연말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그냥 계속해서 주식시장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어요. 오늘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물론 뭐 국채 입찰 뭐 이런 것들이 오늘은 아니네요. 오늘도 있긴 있네요. 오늘도 뭐 미국 국채 입찰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별로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 그냥 지금은 투기성이 워낙 강해져 갖고 이런 지표고 뭐고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지표 발표 없다, 그냥 이 정도로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중국 증시부터 뭐 하나씩 보자면요. 중국 증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일 하락 되돌렸죠. 단기 쌍바닥 혹은 뭐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상해종합입니다. 그죠? 지금 자리가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 있는 자리이긴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이쪽 부근까지 벌써 내려왔다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쪽 가격대에 지금 네 번째나 내려왔다라는 거, 이 사실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단기 바닥을 만드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날 장대음봉, 이거 20일 날 장대음봉을 극복을 해야 좀 의미 있게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한 척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불안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일단 단기 바닥 가능성 정도는 보여줬네요. 그죠? 그리고 뭐 일본 증시는 오늘 올랐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시 역사적 고점, 다시 전고점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중국 증시와 비슷하게 다시 가격대에 지금 하나, 둘, 뭐 셋, 넷, 뭐 다섯, 여섯, 뭐 거의 뭐 대여섯 번 이상 터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겠다는 의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죠. 그냥 아직 이 자리를 완벽하게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못 가면 또 끝나는 거고요. 하여튼 또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긴 하다. 근데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이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기 뭐 엔화나 위안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약세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엔화도 일단 보시면 바닥 가능성 있습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 있고요. 그 위안화도 보시면 단기 바닥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모양과 어떤 환율의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하여튼 그 굉장히 지금 투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요. 특히 주식 시장이 매우 투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뭐 실제적으로는 사실이 좀 그래요. 지금 주식 시장이 매우 투기적이라서 그 주식 시장의 상승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는 그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이 지금 좀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매일 밤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은 증시의 우호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만 일단 체크하자고요. 다 받고 이제 유럽 증시는 이제 오늘 이제 또 오늘 아마 개장할 거예요. 근데 일단 박스권이죠. 아마 또 오르겠죠, 그죠? 박스권인데 분명히 하방 베팅할 근거는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오늘 신나게 랠리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올랐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그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20일 날 양봉 완전히 돌파한 척 했으니까 뭐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죠? 신고가 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한국 그 코스피는 지난번에 여기서 워낙 저항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빠져버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걸 신고가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사실상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과 뭐 나름 단기적으로는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험 관리 하긴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수급들도 재밌어요.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면 막 콜옵션 과열도 나타나고 외국인들 수급도 막 과열 나타나고 그러는데 오늘 뭐 수급은 보시면은 뭐 저렇게 올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뭐 차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뭐 분명히 과열의 신호가 곳곳에서 좀 나타나긴 합니다. 요즘 보시면 그죠? 변동성 지수 V 코스피와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함께 계속해서 동반이 되고 있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콜대박이 계속 빵빵빵빵 터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여튼 콜대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콜대박 지속 중인데 콜대박이 끝나는 순간은 이제 이러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어떤 그런 과열의 신호가 좀 보이긴 하고 이 V코스피, 이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일단 바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변동성의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별로 한국 증시에 좋은 점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좋다. 지금 당장 시장이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만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떤 일단 위험 관리 이런 거 좀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요. 야, 이게 같이 오를 줄은 이게 같이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오늘 뭐 순환매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강하면 코스닥이 약하고 뭐 코스닥이 강하면 코스피가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뭐 양쪽으로 급등을 하는 아주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위쪽에 분명히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거기 맞게 좀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손해만 깔고 가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이긴 한데 하여튼 근데 이제 올해가 몇 거래일 더 남았죠. 내일이 아마 한국 증시 마지막 날일걸요. 그죠? 아마 내일까지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 새해 첫날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조금 뭐 계속해서 매도세 누적되면서 이 아래쪽에 계속해서 뭐 내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 지지선들 어떤 매물대가 또 여기 깔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까지는 박스권입니다.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바뀌고 뭐 이럴 거면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워낙 투기적이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드레싱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물론 뭐 오늘 밤에 당장 꺾이고 뭐 내일 바로 뭐 내일부터 바로 꺾여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시간 잘 보내시면서 그냥 내년이 되길 기대하는 게, 내년이 돼야 어떤 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가장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시간 잘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삼성전자 신나게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멋진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멋진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년이 반드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그것도 좀 어렵죠. 그죠? 아시다시피 그죠? 이 폐허에서 꽃이 피어났고, 하여튼 엄청난 희망 속에서 또 다시 뭐 절망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잘못 눌러가지고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게 나왔네요. 그죠? 삼성전자 하여튼 뭐 지난번에 보시면 엄청난 희망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안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됐고, 엄청난 절망 속에서 또다시 꽃이 피어나고, 또다시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데, 지금의 희망적인 상황이 반드시 내년에 좋은 걸 반드시 내년에 좋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기 미국 증시는요, 이게 왜 HTS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하여튼간 저 미국 증시는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 뭐 특별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시가 어떤 투기성이 가장 심합니다. 그냥 얘는 눈 감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근데 미국 증시 오늘 연말 아니죠. 계속해서 연말까지 몇 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려 그럴 거고, 하방 베팅에 근거도 없고, 그래서 얘는 별로 지켜볼 생각이 없는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엔 금리입니다. 금리는 분명히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하방 경직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서 볼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몇 년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 안에서 12월 15일 날, 보통 12월 FOMC가 끝나고 12월 15일 날쯤부터는 이 금리가 쭉쭉쭉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나타나기도 해서, 그죠? 사실 올해도 지금 가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거 10년물 국채금리인데 12월 15일 대략적으로 이쯤이거든요. 이때부터 지금 일단 금리의 하락은 좀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좀 어쨌든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볼 생각이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보고 있죠. 하여튼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금리 베팅은 이건 일종의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이런 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증시 하방 베팅은 추세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단타 매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긴 합니다. 지금 금리를 제가 상승 베팅 한다라고 해서 금리 목표치가 반드시 5%를 넘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타 매매 입장에서 가볍게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하여튼 바닥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상방 베팅을 해본다라는 이제 그런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어딘가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은 그게 어디가 됐든 이제 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단타 매매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매매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지, 이거를 막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5.5%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될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로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나 하여튼 금리는 하방 경기성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팅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 참고로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일단 금리가 일단 하락 출발할 예정인데, 금리가 하락 출발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위쪽으로 빨리 올라와 주면서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 짝 하면은 그럼 이제 추세 전환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어젯밤은 그럭저럭 약한 지지라고 확인했다라 치고,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터질 수 있습니다. 금리의 입장에서요. 금리가 오늘 밤은 올라가면은 좀 힘을 쓰면서 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날이고, 혹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날입니다. 왜냐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좀 제법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을 죽여놨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좀 터지는 걸 기대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날이라서 오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반적인 경우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오늘이 변동성이 좀 터질 만한 날이긴 해요. 그래서 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금리 어제 제가 뭐 투자해 놓은 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더 갖고 갈지 말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금리를 좀 잘 하여튼 볼 생각이고요. 하여튼 금리 보면서 우리 한번 잘 들어야 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지난번에 금리 5% 찍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때 뭐라 했냐고요. 이때 JP모건 뭐 사장님이나 뭐 전부 나와가지고 야 금리가 7%를 갈 수 있다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7%는 무슨 개뿔이 지금 하나도 지금 뭐 3점 몇 프로죠. 3점 몇 프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생각과 지금 생각과 이거 완전히 지금 그죠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5% 한참 금리가 5% 찍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했나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강했던 매수세를 고려해 보면 야 금리가 떨어져 봐야 4.5에서 5% 박스권이다 라고 제도권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금리 몇이에요? 3.8이란 말이에요. 3.8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 뭐 내년에 금리나 이야기를 하고 뭐 여기서 뭐 금리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라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관점을 갖고 지금의 관점을 갖고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그건 이제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은 굉장한 슈팅에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성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강력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못 올라오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유 금리가 올라와 봐야 4.2까지 올라올 수 있겠냐? 이 정도 생각이 맞죠. 그죠?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도 슈팅이 걸렸는데 오를 때도 또 아래쪽으로 한 번 걸린 슈팅은 위쪽으로도 또 슈팅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뭐 저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투기적이라서 저도 그냥 투기적으로 그냥 좀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앞만 봐도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료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 보이죠. 그죠? 하여튼 뭐 거의 다 뭐 그래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역발상을 좀 해볼 때는 맞는 것 같고 또 그 역발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근거들 양봉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베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부에 엔화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보여드렸었죠. 엔화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요. 근데 엔화 하방경직성 만들고 있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방경직성 만들고 있죠. 어쩌면 얘도 지금 가능성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국제유가와 그죠? 여기 보시면 그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와 금리의 연관성도 말씀드렸었는데 국제유가도 어젯밤에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도 오늘 밤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지 뭐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제 생각에 이거는 완전 뭐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주식시장은 일단 좀 별로 뭐 집중할 생각 없고 하여튼 금리 베팅을 조금 좀 열심히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밤 금리가 좀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